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오늘 주제가 서피스 앤 컴핏인데 경쟁 제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민성원 전무께서 얘기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고 또 이게 최근에 그 IT 트렌드와는 어떻게 맞물리고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이런 트렌드와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 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부 IT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경쟁 상황 그거보다는 디바이스 앤 서비스에서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내부에서 이 디바이스 앤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저희가 접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가 많죠. 최근 한 달 사이에 큰 거 2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첫 장 슬라이드 보여드릴게. 우리 회사 CEO, 그 사장님 스티브 알머 사장께서 몇 주 전에 앞으로 12개월 내에 후계자를 선정하겠다. 후계자에게 넘겨주겠다.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로 진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리더십 위해서 회사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큰 뉴스가 났죠. 그 노키아 인수. 계속 소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노키아를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그 폰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여러분들 변화를 보시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뉴스보다는 좀 더 파격적이죠. 뭐 새로 오피스가 나왔거나 새로 윈도우가 나왔거나 그런 뉴스가 아니라 갑자기 뭐 새로운 지도자도 새로운 CEO도 곧 선정하겠다 그러고. 갑자기 폰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고 그리고 약 1년 정도 됐죠. 오늘 주된 내용인 서피스 작년 10월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했던 비즈니스 보면 전혀 달랐던 얘기죠. 소프트웨어만 하던 회사가 갑자기 하드웨어로 변신한다 그러고 갑자기 왜 저러냐 이러는데 바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디바이스 서비스 컴퍼니로 가는 그런 전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브 알머 사장께서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할 비즈니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비즈니스가 전혀 아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디바이스 앤 서비스다. 디바이스 앤 서비스. 뭐 영어 단어 자체로 보면은 뭐 도구하고 그냥 뭐 서비스. 우리말로 서비스라고 그러겠죠. 어떤 서비스 제공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디바이스 앤 서비스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저희가 얘기한 디바이스 앤 서비스 어떤 거냐고 설명드리자면은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저는 앞에 좀 단어를 더 붙여가지고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도 있으실 거고 노트북도 있을 거고 태블릿도 있을 텐데 스마트 커넥티드 일단 스마트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커넥션 인터넷 커넥션이 돼야 된다는 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커넥션이 3G나 LTE나 혹은 와이파이나 혹은 직접 케이블 통해서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인터넷 커넥션이 돼야 된다는 게 디바이스의 정의가 되고 있고 이 디바이스의 종류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PC,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도 있을 거고 랩탑도 있을 거고 그다음 태블릿도 있을 거고 폰도 있을 거고 또 기타 여러 기기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십억 대가 전 세계에 팔려나기 시작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특수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은 뭐 내비게이션 해주는 디바이스들 또 기타 뭐 측량 기기들 이런 디바이스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 근데 이 의미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비즈니스가 우리가 윈도우를 공급하고 오피스 공급하고 윈도우 서버를 공급하고 SQL 서버를 공급하던 거에서 바뀌어서 우리 윈도우 폰을 공급을 하고 윈도우 PC를 공급하고 윈도우 태블릿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주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혹은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도 인베디드 윈도우즈가 들어간 그런 디바이스 제공하겠다. 즉 인터넷 커넥션 되는 모든 도구에 스마트한 도구에 우리의 제품이 탑재된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주 사업 영역으로 했다는 게 디바이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비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혹은 간접 혹은 아직 경험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망라한 겁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한메일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발전해서 최근에 애저를 통해서 IaaS, PaaS 또 오피스 365 또한 오피스 365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저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정의를 내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간혹 생각하는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 갖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나 기능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셜도 이제 아마 혹시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소셜 야머를 접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셜 자체도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프레미스 클라우드나 어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니까 또 서비스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프레미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여러분은 자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퍼실리티를 이용해서 받게 되는 데이터 혹은 기능들 통틀어서 서비스라고 분류하고 싶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 비즈니스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는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핫메일, 최근에 아웃룩을 바뀌었죠. 아웃룩.com, 그 다음에 빙을 통한 검색 서비스, 또 그 다음에 오피스 365를 통한 사스, 애저를 통한 IaaS, 또 게임 같은 경우 엑스박스 라이브를 통한 그 온라인 게임 이런 모든 부분들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서비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디바이스는 인터넷 커넥션이 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OS 혹은 다른 솔루션이 탑재된 비즈니스를 우리가 집중하고 서비스는 오프레미스로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솔루션들의 총칭이라고 보고 이 비즈니스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개 박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근하시죠. 친근한 부분 중에서 빙은 좀 친근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8개 박스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해온 사업 분야입니다. 윈도우즈가 있었고 서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인수한 스카이프가 있고 프로덕티비티 우리 오피스 제품으로 대표되죠. 오피스,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링크 이런 부분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었고 아래 보시면 이제 폰 드디어 나왔는데 아마 이 폰이라는 이름이 브랜드 이름 결정 안 됐습니다. 노키아 인수하고 나서 폰 사업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다른 OEM을 통해서 공급하는 뿐만이 아니라 직접 저희가 전화기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OEM과 같이 해서 이 모바일 폰 부분의 사업을 많이 확대시킵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로 엊그제 노키아 인수를 했는데 노키아 공장이 한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노키아 공장이 얼마 전까지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물량을 마산에서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생산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서 어쩌면 한국에도 노키아 공장이 또 다시 가동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사업 분야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서버 툴 여러분 잘 아시는 윈도우 서버, SQL 서버,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여기서 클라우드는 애저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애저, 그 다음 다이내믹스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ERP, CRM 쪽의 솔루션이 다이내믹스 제품군입니다. 그다음에 매니저 게임 앤 엔터테인먼트. 제가 8개 이 주요 사업 분야를 적은 부분은 여기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여기서 상당히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윈도우즈나 프로덕티비티, 서버 툴즈 이 부분들은 우리 온프레미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IT 자산 하에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공급해서 운영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내에 갖고 계신 IT 자산뿐만 아니라 저 부분들이 다 클라우드에 탑재돼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전체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윈도우즈 인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빙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에 작동됐던 거고 프로덕티비티 쪽에 오피스의 새로운 클라우드 버전 오피스 365가 지금 많은 고객들께서 벌써 채택하기 시작했고요. 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버 툴 이 부분도 SQL 애저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탑재되는 윈도우즈 애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클라우드 형태로도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다이내믹스 마찬가지로 온프레미스 외에 다이내믹스 온라인, CRM 온라인 같은 클라우드 버전, 서비스 버전의 형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엑스박스 라이브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만이 아니라 오프레미스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했던 라이센스 비즈니스 하는 회사다 하면은 당연히 틀린 답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정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만 아니라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비즈니스를 집중할 것이고 과거의 라이센스 비즈니스 형태에서 탈피할 것이다. 그래서 또한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아니라 종합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하는 그런 회사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IT 역할이 이렇게 바뀌어왔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통적인 IT와 최근의 IT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최근의 IT 트렌드에 어떻게 접목되고 그에 맞춰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IT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난번 MT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IT라고 요즘 부르는 이 용어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IT가 아니었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옛날에 IT 전공하신 분들은 처음에 1학년 때 배우는 책이 EDPS 개론이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개요라는 걸 배웠는데 바로 시작 자체가 IT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프로세싱. 기존에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거를 조금 더 빨리 그다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컴퓨터를 통해서 도입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IT 데이터 프로세싱 기능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에러 없이 빠르게 그런 기능이었고, 그런 기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여기 좀 맞춰보자. 그래서 IT의 기능이 과거에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발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리를 매김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갖고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 근간에 항상 IT를 껴넣었었죠.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중요한 솔루션들이 ERP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ERP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BPR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IT의 큰 역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흘렀죠. 이제 IT의 역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정립하고 데이터 프로세싱만이 아니라 IT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누구나 얘기하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자꾸 강조하고 왜 빅데이터 중요하냐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는 아니지만은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어널리틱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 엔진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세일즈 프로세스 만든다든지 새로운 세일즈 타겟을 만드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IT가 과거에 비즈니스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IT는 비즈니스 이네이블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역할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 뒤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트렌드에 IT를 맞춰서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소셜을 통해서 비즈니스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었죠.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소셜을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튜브가 하나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파생되는 비즈니스 효과가 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선진 기업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비즈니스 활성화하기 시작했고, 또 알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새로운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최근에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빅데이터 이 4개 트렌드를 누구나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이 4개가 틀렸다고 부정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4개 트렌드는 이제 최종 사용자,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자리를 잡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이 클라우드, 소셜,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사는 일상생활, 일반적인 개인생활, 그리고 비즈니스에도 지금 접목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시면 아침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키시죠? 어제 밤새 온 카톡이 뭐가 있나 보시죠?
또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누가 뭘 올리냐 보시죠. 혹은 자기가 올리죠. 그다음에 상당히 시간 많으신 분들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하도 올리고 그런 소셜을 하는데 그런 소셜에 기반을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카톡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면 집에서 데스크탑 쓰기도 하지만 모빌리티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랩탑, 태블릿 들고 다니시면서 그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카톡이나 이 부분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여러분들이 한 명이 10건의 데이터 만든다 그러면 그런 카톡에 10명의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면은 바로 100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100개 로그 데이터 만들어지겠죠. 그런 형식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비유를 저희 회사 내 컨설턴트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클라우드는 기반이다. 그 기반이고 소셜은 그 기반에 들어갈 수 있는 채널 혹은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원료.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공하는 원료.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모빌리티는 도구다.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4개 트렌드는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아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 있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셜의 통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소셜이 됐든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없이 요즘 IT를 요즘 말씀을 올 거고 또 단지 이게 IT뿐만이 아니라 거의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까지 자리를 잡았죠.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내에 계시지만 이런 4가지 트렌드를 기업 내 IT에도 적용을 꼭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셜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퍼스널 소셜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많이 쓰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퍼스널 소셜인데 언제서부턴가 이런 소셜 개념을 그러면 비즈니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나왔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얼마 전에 야모란 엔터프라이즈 소셜 솔루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어떤 기능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퍼스널 소셜과 똑같은데 다만 엔터프라이즈 내에 쓸 수 있게 보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기능들,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여러분들 지금 많은 회사들이 MDM 고민하고 있죠. 사람들마다 전부 다 모바일 디바이스 가져와가지고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시킨 다음에 MDM을 해달라 그러고 또 그러고 나면은 회사 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빌리티도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쓰는 게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도 아이패드 갖고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해줄 거냐 혹은 또 엔드로이드 폰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해줄 거냐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대두하기 시작했죠. 빅데이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누구나 빅데이터 하는데 산지에 있는 빅데이터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소셜에 나올 수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4가지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계시는 조직 기업체 내에서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IT 솔루션 어떻게 가질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런 4개 트렌드를 바뀌면서 IT 전략의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내부 마이크로소프트 IT 비전은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커넥팅 더 컴퍼니 저희 회사를 전부 다 연결해주고 두 번째 딜라이팅 커스터머 그래서 커스터머는 사실 내부 고객입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을 기쁘게 해주고 세 번째 인스파이링 인더스트리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체 IT 산업 분야에 인스파이링 하겠다. 영감을 불어넣겠다. 우리말로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로 변신하면서 디바이스 앤 서비스에 대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 IT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일반 사용자들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길을 저희가 먼저 가가지고 아예 디바이스 앤 서비스로서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쓰는 IT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맨 끝에 세 번째 보면 I'm inspired by device and services.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롤 모델이 돼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쇼케이스를 해줌으로써 일반 사용자들도 저희 고객분들도 그럼 나도 저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사고 싶다. 디바이스를 갖고 싶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IT에서 먼저 그 비전을 제시하고 활용 사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부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쇼케이스라는 것에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아까 트렌드 큰 두 가지 축이 되는 그 모빌리티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그림 아주 참 제가 그린 거 아니고 굉장히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그렸는데 Bring Your Own Device, Consumer IT 개념도 저 가운데 좀 머리 큰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화살표 왼쪽으로 하면 소셜 통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자기 기계, 모빌리티죠. 저 기계를 갖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가든지 데이터 센터 요 밑으로 가는 부분은 프레미스겠죠. 회사의 데이터 센터 직접 접속하든지 혹은 앱을 통해서 공용 앱, 퍼블릭 앱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든지 그리고 그 일하는 부분이 보시면 근무 장소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장소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형태 우리 쉽게 얘기하는 anywhere, anytime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만든 게 Bring Your Own Device의 개념도입니다. 근데 Bring Your Own Device 참 좋은 개념인데 우리가 기업 내에서 이걸 접목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마다 특히 요즘 젊은 그 IT에 많이 노출이 됐고 사용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쓰던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회사 네트워크 접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쓰다 보면은 이 관리 방안이 문제가 되겠죠.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MDM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순한 디바이스 관리가 아니라 회사 내에 그 축적된 여러 데이터들 이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들 또 요즘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부분들 PII 같은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요즘 디바이스가 트렌드고 모빌리티가 트렌드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네 쓰던 각 광고를 회사 내에서 다 접속해 주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안 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IT 정책이 강해지면은 생산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IT 정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적당히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책의 완성도도 높이고 사용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생각하는 Bring Your Own Device COIT의 핵심 전략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여기 X축은 위험 요소, 그다음 Y축은 비즈니스 밸류로 분류를 해봐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쓰면 안 되겠다. 밑에 보면 냅스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써가지고는 내부 우리 IT의 자산이나 우리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축을 만들고 나서 각 제품마다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정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패드 태블릿을 갖고 우리 회사에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애플이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태블릿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도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접속해 쓸 때 회사 네트워크, 코퍼렛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접속만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접속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메일 싱크에서 쓰거나 이 정도지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인트라넷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제한을 두게 되고 정책상 제한을 두게 되고 정책상 제한을 둘 뿐만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TPM 칩이 없는 그리고 도메인 조인이 안 되는 머신들은 저희 회사 내 네트워크 인트라넷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으로부터 보시면은 우리 회사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전부 다 초록색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난 PC 디바이스들에 보면 우리 크롬 OS 디바이스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패드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메일 싱크를 통해 와이파이 접속 통해서 이메일 싱크 통해서 익스체인지 서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이 되는 거고 기타 우리 회사 내의 모든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다드 PC 혹은 도메인 조인이 가능한 제품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디바이스에 관련된 정책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디바이스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죠. 사실 이 데이터 부분은
이 사용자의 자의적인 그 성향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런 사고들 나죠. 그 트위터에 누가 말 한 번 잘못 올렸다가 큰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에 회사 기밀 자료를 트위터에 한 번 올렸다, 잠깐 올렸다 내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거고, 회사의 매출, 회사의 또 기밀 정보, 그 다음에 이 파이낸스에 관련된 정보들, 인사 정책 같은 거를 올렸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누구랑 얘기를 했다. 자, 큰일 나죠. 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 그 다음에 이 또 실제 사용자들이 그 정책을 준수해야지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은 회사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등급으로 이 정보를 분류합니다. LBI, MBI, HBI. 단순하게 H 하이고 M 미디움이고 L은 로우. 그래서 HBI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 인사 정보, 개인 정보, PII 정보가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 고객 정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고객 정보도 저희 회사 내에서는 HBI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의 정보를 아무데나 유출해가지고 그게 다른 회사에서 또 사용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또 이 시중에 흘러나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객 정보 등을 HBI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MBI, LBI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맨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정책을 아까 디바이스 컨트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버넌스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내에서 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이나 COI 정책을 해야 될 때 초점을 디바이스 컨트롤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사실은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내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데이터 가버넌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보시면은 코퍼레이트 에셋,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PC라고 된 부분만 코퍼레이트 액세스, 코퍼레이트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가지고 HBI 데이터, MBI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와이파이에 접속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되니까 MBI나 HBI는 접속 못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는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스카이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스카이 드라이브라고 있고 또 저희 내부에서 과거 이름이 좀 바뀌었죠. 쉐어포인트 온라인은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스카이 드라이브가 있는데 스카이 드라이브는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놀러가 사진 찍은 거 올렸다 딴 친구한테 보내고 거기서 다운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 회의한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스카이 드라이브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에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는 저희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피스 2013 뉴 오피스 혹시 요즘 쓰고 계시나요? 쓰고 계신 분들 여러분 다큐멘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이브할 때 옆에 좀 많아졌죠. 과거 같으면 뭐 디바이스 어디 루트만 정했는데 좀 많아졌죠. 클라우드 할 거냐, 스카이 드라이브 할 거냐, 어디 할 거냐 쭉 나오듯이 그만큼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피스 하나 제품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Bring Your Own Device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 IT 정책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매년 서약을 받습니다. 서약을 받아가지고 그걸 안 지켰을 때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그런 정책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IT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 사용자들의 행태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 많아지는 시대, Bring Your Own Device가 대세인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 컨트롤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저희도 클라우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하고 저희 내부 그다음에 업무도 클라우드로 많이 이관됐습니다. 근데 먼저 클라우드 이 출연 배경 잠깐 보면은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왔냐?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배경은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측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매년 또 매월 똑같은 형태의 아주 이 상수적인 그런 비즈니스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부침이 있죠. 언젠 잘 됐다가 언젠 잘 안 됐다가
잘 됐다 안 됐다 늘었다 줄었다 혹은 또 피크가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걸 대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나온 부분은 그러면 그런 대비해서 IT 자산을 항상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겠다. 즉 내가 고정 자산이 아닌 유동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만 만약 피크 타임 시에는 그 유동 자산을 늘려가지고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비즈니스 안 될 때는 유동 자산 사용을 줄여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거죠. 또 뭐 제가 쉽게 가끔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집을 매매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월세를 갖고 있는 게 돌아다니기 훨씬 쉽죠. 내가 몇 달 뒤에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지 모르는데 집을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배경은 비즈니스의 유연성에 근거해서 비즈니스를 시작된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용성 제고된 기술이 나왔고 데이터 센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었고 또 서버 자체가 싸졌습니다. 서버 자체 싸지고 서버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새로운 형태 더 다양한 활동, 더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가능하게 된 거죠. 저희도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 센터 통해서 저희 내부 애플리케이션도 데이터 센터 통해서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365, 애저, 빙, 기타 등등 이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다른 데보다 좀 우수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데이터 센터 기술이 1989년도서부터 시작돼서 볼 수 있는데 그때 데이터 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안 부르고 뭐 서버 파밍, 그 콜로케이션 이런 말도 많이 썼었죠. 그럴 때 데이터 센터 기술이 있었고 그때는 콜로케이션 기술이었고 점점점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기계들의 직접 기술이죠. 직접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두 번째 단계는 덴시티를 높이고 세 번째는 컨테이너 박스 돼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듈러 박스 되면서 이걸 측정하는 단위가 PUE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UE가 1.3 이하면은 상당히 4단계 제너레이션 4단계까지 4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보이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4세대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데이터 센터 물론 데이터 센터 기술에 따라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데이터 센터 기술도 얼마큼 발전했는지 그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 그만큼 가용성이 높고 신뢰도 높다는 뜻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 받으실 때는 검토해 줄 필요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면은 보통 얘기하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저희는 온프레미스, 오프레미스를 합친 개념입니다. 즉 온프레미스 기존에 쓰던 IT 자산 서버에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는 하이퍼브리 버추얼 머신을 활용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그 오프레미스는 우리 커머디티 같은 오피스 365는 사스 형태 그리고 파스 그 다음에 IaaS는 애저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저희 내부 안에 오피스 36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윈도우 애저, SQL 애저를 점점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와중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계속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클라우드로 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는 네 단계 접근 방법을 쓰고 있는데 Explore, Envision, Enable, Execute라는 네 가지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이행할 애플리케이션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하는지 설명드리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클라우드로 갈 수 있겠냐 없겠냐. 예를 들면 아까 HBI, 센시티브한 데이터가 있냐 없냐. 또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냐 아니면 서드파티가 관련되어 있는 거냐 혹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괜찮다 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보는 거는 이거 해가지고 밸류가 있겠느냐. 클라우드를 옮겨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비즈니스 밸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올리나 안 올리나 똑같다. 그거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인사고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인사고과 시스템은 1년에 2번 정도 피크 타임이 있죠. 그 회계연도 처음에 인사고과 책정할 때, 그 다음에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인사고과 평가할 때, 2번이 피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고과 시스템은 1년 내내 똑같은 IT 자산을 갖고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클라우드로 가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인사고과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 비즈니스 밸류가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 통과되면 다시 세 번째
이 ROI 부분 뭐냐면 이 정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올라가는데 기존 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로 넘어가는데 비용이 너무 든다. 새로 다 짜야 된다. 더 비용이 지금 쓰는 것보다 많이 든다 그러면은 그 ROI가 안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아니고 ROI가 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실제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행을 하면서 봤더니 세 가지 분야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메인테넌스 하는데 아무래도 한 팀에서 모여가지고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고요. 하드웨어 호스팅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에 새로 발전된 직접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 산재해 있는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그런 하드웨어 호스팅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보다 훨씬 더 저감하면 되겠죠. 세 번째 서포트. 데이터 센터를 통해 서포트하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지원 인력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을 가져와 가지고 약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의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획은 아까 우리 민정님 말씀드린 저희 회계연도를 쓰는데 7월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인데 지금은 우리 2014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맨 끝에 보이시는 2015 회계연도까지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80%를 클라우드로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근데 밑에 보면은 전체 다 클라우드로 하겠다. 다 전환하겠다. 그거보다는 10% 정도는 새로 아예 짜겠다. 클라우드에. 20% 정도는 그다음에 리아키텍처링 하겠다. 버추얼 머신에 맞추거나 우리 애저에 맞추거나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 50%는 VM으로 가져가겠다. 버추얼 머신 가져가겠다. 그다음 20%는 아예 업무 자체를 은퇴시키는 그런 형태에서 약 위에 상위 80%를 2015 회계연도까지 하는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지금 설명드렸는데 오늘 전체 다 좀 설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바이스 앤 서비스 컴퍼니를 변신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서비스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커넥트 디바이스를 스마트 커넥티드 인터넷 커넥션을 디바이스를 볼 수 있고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계신 온 프레미스가 아닌 오 프레미스의 자산을 이용해서 IT 자원을 이용해서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타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저희 IT에서 구현을 해서 네 가지 트렌드와 맞닥뜨려지게 모빌리티,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 맞닥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먼저 활용을 하고 저희가 쇼케이스를 함으로써 여러 고객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쇼케이스를 보고 앞으로 디바이스 앤 서비스를 옮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모던 IT, 최근의 IT는 첫째 그 스마트 커넥트 디바이스, 그 스마트 커넥트 디바이스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런 부분이 도전 과제가 되는 게 BYOD 있을 거고 그다음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MDM 있을 거고 그다음 아까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부분이 챌린지 되겠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바이 서비스. 이제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서플라이어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바이더, 솔루션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혹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혹은 기타 온라인 그 솔루션 업체 제공하는 이 서비스 통해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옮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밸류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속해 계신 조직이나 기업의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는 최근 경쟁 상황이 심화되는 그런 기업 환경에서 바로바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IT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최근의 IT가 되어야겠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설명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 좋은 토픽들이 있으니까 오늘 포스코에서 마지막 MTA 때 좋은 내용 많이 들어줘서 여러분들 현업에 도움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